여러분, 오늘도 골든에이지와 함께 삶의 지혜를 한 걸음 더 깊게 만나볼까요? 조용한 5초가 관계를 지키는 순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이 생길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편히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구독으로 연결해 두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67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아들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제 인생이에요. 딸깍. 전화기만 남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침묵을 준 적이 없다는 걸요. 오늘은 말보다 강력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5초의 침묵입니다. 김철수 씨는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 가족 뒷바라지, 자식 교육까지 모든 걸 말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멀어지더군요. 아들은 전화를 피했고 아내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김철수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말은 많이 했지만 듣는 법은 몰랐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말이 옳은데 왜 사람들은 듣지 않을까? 내가 도와주려는데 왜 오히려 화를 낼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한 6가지 순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간입니다. 바로 화가 났을 때입니다. 목까지 올라온 그 말 참아야 합니다. 야, 그게 할 말이야? 이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5초만 멈추십시오. 왜 그럴까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화가 나면 우리 뇌의 감정 중추가 폭발합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일시적으로 꺼지죠. 이 상태에서 나온 말은 칼이 됩니다. 관계를 베어버리는 칼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초 실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술을 다무십시오. 둘째,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셋째,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내 감정이 말하려고 한다. 이 3가지만 해도 분노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김철수 씨도 이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예전 같으면 버럭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입을 다물고 물을 마셨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아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 농담이었지만 관계는 회복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설명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침묵은 후회를 줄입니다. 두 번째 순간입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 전 끼어들고 싶을 때입니다. 내 말이 맞는데 왜 안 들어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상대방은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감정이 마무리된다고요. 중간에 끊으면 방어심만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초 실행법입니다.
첫째, 상대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둘째, 말이 끝나고 2초를 더 줍니다. 셋째, 내가 맞다. 대신 당신 말은 이런 뜻이죠? 로 시작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62세 이영수 씨의 경우를 봅시다. 이영수 씨는 평생 토론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자기 의견을 먼저 말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형은 자기 말만 해.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영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연습했습니다. 친구가 말할 때 끝까지 듣기. 말이 끝나고 2초를 더 기다리기. 그리고 자네 말이 맞네라고 시작하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영수야, 요즘 내가 달라 보여. 이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에게 주는 여지라는 걸요. 세 번째 순간입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 직전입니다. 지금 아니면 손해야. 일단 질러. 이런 생각이 들 때 위험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시스템 과열이라고 부릅니다. 직관이 이성을 압도하는 상태죠. 이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초 실행법입니다.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으십시오. 왜 지금이어야 하나? 내일 해도 괜찮지 않나? 이 결정이 나를 지키는가? 이 3 질문만으로도 80%의 충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58세 박동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동철 씨는 은퇴 후 목돈이 생겼습니다. 지인이 투자를 권했습니다. 형님, 이거 지금 안 하면 후회해요. 한 달만 있으면 2배로 불어요. 박동철 씨는 솔깃했습니다.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 5초를 멈췄습니다. 왜 지금이지? 내일 해도 되지 않나? 이게 나를 지키나? 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루만 생각해 볼게요. 다음 날 그 지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박동철 씨는 5초로 3천만 원을 지켰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결단력은 속도가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힘입니다. 4번째 순간입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입니다.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이 말이 튀어나올 때 참아야 합니다. 즉각적인 지적은 상대의 자존감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방어심만 커지고 배움은 멈춥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존감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다치면 귀를 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초 실행법입니다. 첫째, 10초 동안 침묵합니다. 둘째, 질문형으로 바꿉니다. 내가 도울 부분이 있을까요?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살립니다. 71세 최민호 씨의 경험입니다. 최민호 씨는 아내와 5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내가 깜빡깜빡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아내가 약속을 잊었습니다. 최민호 씨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 하지만 말이 나오기 직전 멈췄습니다. 10초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도와줄까?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고마워. 그날 이후 2 사람은 함께 달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상대의 존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5번째 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꺼낼 때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 이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 참으십시오. 조언은 때로 연결을 끊습니다. 상대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을 원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언을 먼저 하면 감정의 공간이 사라진다고요. 5초의 정적이 그 공간을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초 실행법입니다. 첫째, 공감 한 문장만 합니다. 그랬구나.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다. 둘째, 질문 하나만 합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건 뭐야? 그리고 기다립니다. 65세 정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민수 씨는 평생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해답을 제시했죠. 그런데 아들이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민수 씨는 즉시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민수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저번엔 미안했다. 이번엔 그냥 들어줄게.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민수 씨가 달랐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들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배웠습니다. 위로는 해결책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시간이라는 거요. 6번째 순간입니다. 내가 지적을 받았을 때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즉시 해명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5초가 필요한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자동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변명이 먼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초 실행법입니다. 첫째,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둘째, 속으로 묻습니다. 불편하지만 들을 가치가 있을까? 셋째, 한 번만 더 듣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회복됩니다. 69세 강태식 씨의 경우입니다. 강태식 씨는 고집이 센 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뭐라 하면 즉시 반박했죠. 내가 널 키웠는데 내가 틀렸겠어.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완고하세요. 강태식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말이 나오기 직전 멈췄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속으로 물었습니다. 불편하지만 들어볼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뭘 바꾸면 좋겠니? 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 들어주시는 거예요. 강태식 씨는 웃었습니다. 듣고 있다, 딸아. 그날 이후 부녀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방언은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정직한 침묵이 나를 지킵니다. 지금까지 침묵이 필요한 순간을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대 침묵하면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3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3마디는 늦으면 늦을수록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 고맙습니다. 감사는 상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한 명에게 감사 문자 1통. 오늘 덕분에 일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사과는 늦을수록 무거워집니다. 1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되고 하루가 지나면 평생이 됩니다. 사과는 4가지 요소로 하십시오. 사실, 감정, 책임, 다음 행동. 어제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상처를 드렸을 겁니다. 제 책임입니다. 다음엔 먼저 알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20초가 관계를 살립니다. 3번째, 사랑합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전달입니다. 마음속에만 있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한 번, 가족 한 명에게. 당신 덕분에 오늘이 단단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지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침묵이 필요한 6가지 순간. 화가 났을 때, 끼어들고 싶을 때, 결정 직전. 지적하고 싶을 때, 조언하고 싶을 때, 지적당했을 때. 이 순간들에 5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절대 침묵하면 안 되는 3마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은 지금 당장 하십시오. 김철수 씨는 변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구나. 사랑한다.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30년 만에 처음 나눈 대화였습니다. 말은 때로 멈추고 때로 꺼내야 합니다. 오늘의 5초와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지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5초 침묵 1번, 그리고 감사, 사과, 사랑 중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따뜻하고 단단하게 바랍니다. 사랑합니다.